다른 단어는 아이, 봐봐. 중요한 얘기야. 다른 단어는 문제를 풀고 뭐 예를 들면 곱셈공식 같은 거 말이야. 나눗셈, 인수분해, 2차 방정식 풀어보고 하면 여기가 쌓여.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성도 는다고. 그런데 함수라고 돼 있는 곳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냥 내용 공부하고 해서 여기가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정원아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해봐. 이렇게 했을 때 얘기할 여기를 공부하면 한 문제도 풀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유형 10개가 한 번에 풀린다고. 왜냐하면 그 유형 10개가 편의상 구분해 놓은 거고 다 똑같은 내용이야. 뜻만 그냥 읽어가면 되는. 여기가 돼 있으면 그 뜻이 읽힌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곳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 대한 2차 함수 노트 필게 된 거 있는 사람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거기서부터 이어서 가던가 복습하고 조금 더 해줄게. 내가 딴 반은 2차 함수 수업할 때 중학교 때 것부터 시작해서 했어. 중학교 때 니네 배운 거. 그래서 차이가 요 정도 차이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걸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할 수 있으면 고등학교 때 공부할 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왜냐하면 함수를 이미 중학교 때 배우는 게 사실 그 개념적인 건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추가가 아니라 문제 유형이나 그거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 내가 중학교 때 배운 그 2차 함수 내용을 지금 간단히라도 한번 복습 다시 한번 해봐. 대답해줘야 돼 대신. 앞으로 니네가 2차 함수 말고도 공통수학 2 가면 유리함수라는 것도 배울 거고, 배운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하를 그러니까 그때 하라고 배웠을래나? 수학 하? 무리함수라는 것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면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도 배울 거고, 로그함수라고 하는 것도 배울 거고,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도 배울 거고,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2차 함수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잘 맞춰서 한 친구들은 얘가 종류는 다른데 공부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함수는 공부하는 방법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제 2차 함수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몇 명 들었어. 몇 명 들었다기보다 딴 반에서 물어봤을 때 함수가 좀 나는 방정식은 괜찮은데요, 함수가 좀 싫어, 이런 친구들은 생각이 바뀔 거야. 함수가 제일 낫네, 공부하기 제일 편하네, 이럴 수도 있다고. 자, 그래서 그렇게 편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그 개념적인 걸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다 똑같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다? 이게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이야. 이해돼? 크게 나누면 그래프가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생긴지 혹시 손으로 그려볼 수 있어요? 2차 함수 그립? 그렇게 생긴 거라. 이렇게 생긴 거. 좋아.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이렇게 생긴 놈도 있어. 그러면 얘랑 어떻게 구분하냐? 뭘 가지고? 이 식만 보고 사실 구분할 수 있지. 어떻게? 만약에 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어떻게 생기냐? 이 그림인가요? 네. 아래로 블록이라고 읽고,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아니야? 뭐 딴 거 하고 있어. 수건에서. A가 음수라면 위로 블록하게 생겼다. 이거 다 배운 거란 말이야. 아마 수요일 날 배운 건가요? 언제 배웠냐?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 했었을 거 아니야 이거. 응. 위로 블록. 근데 중학교 때 거 이게. 이런 포물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물선 니네 공 던지기 했을 때 공 이렇게 날아가다 떨어지는 거가 포물선이야. 어쨌든 요거가 핵심이고요.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일단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누구 때문에 결정된다? 얘 때문에 결정된다. 얘 때문에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 공부의 첫 걸음은 가장 기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나요? 그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A가 양수끼리라도 똑같은 건 아니더라고. 맞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아니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거예요? A의 음. 크기 차이. 크기 맞는데 조금 더 여기까지 연결을 같이 하려면 누가 절대값 A의 값이 그럼 클수록 어떻게 변한다고 배운 거야? 이 숫자가 커지면 절대값으로 커지는 거야. 가파라진다. 가파라진다. 그것도 비슷한데. 얇아진다. 응? 폭이 좁아진다.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또는 y축에 가까워진다.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긴 해. y축에 가까워진다. 이게 그래프의 모양을 설명하는 핵심이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 그래프 공부를 충실히 해두는데 얘가 일단 모양에 대해서는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있잖아. 이거 말고도 함수 종류가 많다고. 걔들도 이제 기본식 딱 써지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돼.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그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그래프마다 일종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공부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뭘 공부하는 거냐면 이 함수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 니네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볼게. 이 함수의 특징. 그러니까 이거는 모양을 이제 결정하는 놈들이라는 건 이제 알겠어.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2차 함수를 볼 때 우리가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붙이는. 그렇죠. 이게 일단 핵심이야. 또 하나가 있어. 2차 함수에 들어있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다고. 점이라고 해줄까? 그럼 꼭지점? 알아요? 2차 함수 중에 제일 중요한 점이 있어. 꼭지점. 자, 그럼 누군가 한번 말해볼래? 이거 꼭지점 얘든 이렇게 생긴 그림이기만 하면 꼭지점은 어디야? 0,1. 맞아요? 0,0? 원점 0,0입니다. 대칭축은요? 마이너스 2의 보내기. y축이죠. 안 움직였으니까. 네, 안 움직였으니까. 근데 y축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쓰냐? y축도 직선 아니야? 그렇지.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쓰는 거 더 추천. y축 맞아. 여기에 대칭이야. 대칭이라는 건 이 빨간 그림 말하면 이쪽이나 이쪽이 이걸 기준으로 양쪽이 뒤집어 봐도 똑같다 이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2차 함수의 핵심은 모양을 이제 읽을 줄 알면 대칭축 그 다음에 꼭지점 요거를 이해하는 거. 다 배웠죠?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죠? 그럼 선생님 중학교 때 이것도 배웠는데요? 이거는 혹시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대답할 수 있을까? 얘는 띠리리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또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였다라고 말을 하거든. 혹시 이거 읽을 줄 아는 사람? 어떤 그래프를 어떻게 움직였다. 이 식을 보고. 그렇지. y는 ax 제곱의 그래프. 즉 모양은 결정이 돼버린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 그림하고 모양 똑같은 그림이야? 안 똑같은 그림이야? 저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모양이 똑같은 그림이야? 아니면 다른 그림이야? 모양이 똑같은 그림. 왜? 모양은 이미 여기서 결정이 됐으니까. x제곱 계수가. 여기도 x제곱 계수는 a 맞지? 그러니까 모양은 이 모양인데 대신 위치가 바뀌었어. 어떻게? x축 방향으로는 좌우로 얼마만큼 움직인 거죠? p만큼. 사실 이게 단원이 오바됐어. 공통수학 2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해. 근데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하는 거야.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평행. 그러니까 얘는 반대 부호처럼 읽었고 얘는 그냥 읽었고. 맞아요? 그러면 니네가 한번 상상해봐. 이 빨간 그림이 있는데 얘를 좌우로 움직일 때가 있고 위아래로 움직일 때가 있는데 만약에 이 빨간 그림을 위아래로 움직였다. y축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대칭축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마치 그 꽃챙이에다 어묵 꽂아놨는데 쭉 이렇게 빠진 것처럼. 그러면은 이건 안 움직이고 얘만 위아래로 움직인 거니까
이 빨강이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이 대칭 위축의 위치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럼 대칭축의 위치가 변하는 건 뭐 때문에 변하는 거냐면 좌우로 움직일 때는 이 가운데 축이 이렇게 같이 따라서 움직여요. 그렇다면, 거기까지 이해했다면 얘의 대칭축을 표시해봐 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시요. 원래 저 그림은 대칭축이 x는 0이라는 선인데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로 갔을까? X는 P.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전혀 연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움직인 만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지. 맞아요? 그럼 두 번째, 꼭지점은 어디로 갔을까요? P, Q. 꼭지점은 요 점인데 얘는 좌우로 움직여도 따라가는 거고 위아래로 움직여도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움직인 만큼 같겠죠? 0,0에서. 그러니까 니네가 꼭지점을 P, Q라고 읽었다. 여기까지도 돼. 다 됐어 이제 거의. 특히나 내가 아까 꼭지점이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얘기한 얘기는 보통 함수에서 점 하나는 힌트 하나야. 점 하나가 힌트 하나에 해당돼. 근데 꼭지점이라고 하는 점은 힌트 2개짜리야. 되게 중요한 점. 왜냐하면 이 세 개의 문자 중에 얘랑 얘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야. 더블. 그죠? 더블. 택시 잡을 때 더블. 혹시 그거 아냐? 몰라? 아, 왜 이제 연말에 막 택시 안 잡히고 그러면 막 그냥 가거든? 그럼 이제 택시 세워달라고 요금을 내가 2배로 내겠다. 더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도 안 잡히면 더블. 그래도 안 쓰죠. 근데 모범 택시는 다른가 봐. 수야 엄청 취한 아저씨가 있었어. 내가 봤는데 학생 때인 것 같아. 막 길로 막 나가면서 와 막 이러는 거야. 근데 택시가 막 가는데 모범 택시가 와서 딱 쓴 거야. 좀 비싸잖아. 근데 하고선 딱 내려갔는데 모범 택시니까 그것도 알아들어. 중요합니다. 하여튼. 자, 그렇다면 이거 다음에 마지막 배운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알아? y는 맞죠? 그럼 봐봐. 니네 내가 이 식 써주면 대충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예를 들어 y는 2에 x-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대충 그리래. 그러면 x축, y축을 표시한 다음에 어디부터 표시하면 되지 보통? 꼭지점을 표시하죠. 꼭지점 읽어볼 수 있어? 1,1 여기다 찍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봐야죠. 요걸 봤더니 양수, 음수, 양수. 그러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겠지. 이게 대칭 축이 되는 거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y절편이라고 해서 축과 만나는 점을 표시해주면 아주 정확한 그림. 그럼 x이 0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돼? 되겠지? 0 넣어보면 이게 제곱해서 1이니까 2 더하기 1 해서 3이 되겠죠. 이 정도면 엄청나게 정확하게 그린 거야. 매끈하게 그리게 잘 그린 게 아니라 꼭지점 위치와 절편 같은 게 표시된 상태로 그림을 그린 거야. 그리다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씨 이렇게 됐어. 이래도 잘 그린 거야. 근데 아무리 매끈하게 잘 그려도 꼭지점이나 이런 게 표시되지 않으면 잘못 그린 그림. 뭐 그럴 수 있잖아. 뭐 내가 컴퓨터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게 뭐 정확한 그림이라고. 근데 여기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건 정확한 그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물어볼게. 얘를 보고 바로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거 못 그리면 그리고 싶으면 니네 어떤 작업했었어? 얘를 1위로 고치는 일 했었지. 할 줄 아나 모르나? 알아? 뭐 한 번만 연습. 근데 나는 안 할 거야 앞으로. 그냥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게. 자, 얘가 대칭축이 얼마고 꼭지점이 얼마고 뭐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보라고 했어. 그럼 고친다고 생각할게. 고칠 때는 보통 여기 두 개만 먼저 쓰지 않나? 먼저 요 두 개를 2로 x제곱 계수로 묶어 쓴다. 그럼 x제곱 되고 얘는 뭐가 될까요? 4x가 되나?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얼마를 더했다 뺐다 하죠?
요 숫자의 절반을 생각한 다음에 그 숫자의 제곱을 생각해서 썼었지. 기억나야 돼. 안 나면 지금이라도 받으시고 더하기만 하면 불공평. 자, 그런 다음에 2 쓰고 이제 고민할 거 없이 아까 절반 숫자만 생각하시면 돼. 그거 갖다 쓰고 제곱.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오, 그러니까 결국 꼭지점은 2, -5인 그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린다고 하면 아까처럼 2, -5를 찍고 봤더니 양수야. 아래로 볼록이겠구나. y절편까지 미리 생각하면 좋습니다. 3. 여기쯤 지나가네요. 좀 뾰족하네. 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야. 근데 모르겠어. 예진아 쌤은 다 이제 고쳐가면서 하실 수도 있는데 나는 안 고치고 할 거야. 그냥 그릴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래프의 모양은 누구 때문에 결정이 된다? x제곱의 계수 a 때문에 결정이 된다. 그럼 나머지 뒤에 붙어있는 이놈들은요, 위치만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이미 쟤나 얘는 x제곱 계수를 쳐다보면 알겠지만 모양은 똑같은 놈들인 거야. 그냥 움직여 다니기만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한 번에 고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어. 아까 환희가 얘기해 줬던 건데, 이 식을 완전 제곱식 고치지 말고 이대로 놓고 대칭축,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칭축의 위치를 니네가 읽어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이 대칭축 위치는 어떻게 적느냐면, 니네 두분의 2차 방정식 두분의 합 어떻게 외웠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알파 베타 두근이야.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대칭축의 위치는 얘를 보고 마이너스 요거 2배 2a분의 요 숫자 b, 요게 대칭축의 위치라는 걸 쓸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두시라고. 앞으로 모든 문제 풀 때 나는 절대 이거 고치지 않고 그냥 할 거예요. 고쳐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뭐 한두 개 빼고는 아예 안 고칠 거예요. 그냥 대칭축만 보고 모양 보고 그냥 그릴게. 너네들도 그렇게 그려버릴 때. 처음이니까 한번 보여주고 없앨게요. 아까처럼 얘를 고쳐보면 a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 x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a에 여기가 x제곱 더하기 a분의 bx에서 이거 절반 2분의 1이니까 2a분의 b 요거의 제곱 그래서 4a제곱분의 b제곱을 더했다 뺐다 하시고 지울 거예요. 그러면 a에 x 한 다음에 아까 절반 숫자를 갖다 쓰고 제곱 붙인 다음에 요 놈이 마이너스 4a 분의 b제곱 더하기 c 이렇게 고쳐진 거. 그럼 여기서 대칭축 읽을 수 있어요? 요거 보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걸 그냥 외우라고. 이제 안 고쳐도 되니까. 연습. 대칭축만 불러줘.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대칭축 위치는요? 4분의 3. 천천히 읽어. 천천히. 처음에는 근데 가면 이제 대답을 니네들한테 항상 시킬 거야. 그러니까 그때 바로 불러줄 수 있게. 처음에는 마이너스 붙이고 요거 2배 하고 요 숫자 그대로 부호까지 칠 거야. 이렇게 되면 4분의 3. 그죠? 한 번 더.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얘 대칭축은요?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럼 계속 앞으로 나올 때마다 연습합시다. 그럼 이제 선생님 의도는 뭐였냐면, 이걸 대충 이제 그릴 때 완전 제곱식 안 고치고 이제 그릴 거야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 대칭축을 읽어봤더니 4분의 3인 거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가 4분의 3 위치구나. 이렇게 그냥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고치는 일 하지 않고. 아마 그렇게 해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공부한 게 머릿속에 있을만 하냐? 괜찮아? 수요일날 배운 거 맞아? 여기까지 더 배운 거 또 있으면 얘기해봐.
캡처만 해놓을게. 더 배운 거. 이제 기본 모양이나 뭐 위치 이동이나 이런 얘기들을 다 해줬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운 거를 어느 정도 얘기했거든. 요거 하나만 혹시나 더 공부하시면 되고. 누가 노트 필기 잘하는 거야? 지우가 잘하는 거야? 어이구! 다 했네?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써준 위치 관계 설명을 다시 조금만 복습해 줄게요. 그거가 여기 잘 된 사람은 2차 함수의 70%다 배운 거야. 다시 줄게. 자, 제목을 한번 써줄게요. 그냥 잘 들어봐. 제목을 이렇게 써줄게.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에 위치 관계 이런 말이 있어. 썼던 거를 펴놓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더 적어도 되고 그냥 갖다 놔두면 돼. 일단 적었으니까. 일단 이거 그래프 맞아 안 맞아? 2차 함수 그림 그래프 맞죠? 얘도 그래프 맞죠? 얘는 1차 함수지 일종의. 그러면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에 위치 관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위치 관계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에 위치 관계. 앞으로 자주 보일 표현이야. 그래프라면 당연히 따라다녀. 니네 한번 생각해봐. 거기 그래프 다 해놨는데 뭐 그걸 보고 추측을 해서라도 한번 표현을 해봐. 위치 관계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오, 감이 있는데? 그래프와 그래프 사이의 위치 관계는 그냥 무식하게 얘기하면 야, 몇 점에서 만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맞나? 안 만나는데요? 맞나? 아, 맞나요. 그럼 한 점 맞나? 두 점 맞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는 도대체 이 두 그래프가 몇 점에서 만나는 관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봐라. 내가 함수, 2차 함수를 하나 써줄게. 뭐 너무 적는 거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하나 써볼게요.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2차 함수식이야. 하나 2차 방정식이고 둘이 비슷하죠. 둘이 친척 맞아요.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친척이야. 아주 가까운 친척. 근데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 어떤 차이가 있죠? 이 두 식? 두 식을 잘 쳐다봐. 무슨 차이가 있긴 해. 요 자리에다가 0 써놓은 거 아니야? 네. y 자리에다가 0을 쏘는 거야. 그럼 y는 0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럼 물어볼게. y 좌표가 0인 점들만 다 찍어봤어. y 좌표가 0인 점만 다 찍어봤어. 뭐가 되냐? 그쵸, x축이 되지. 이게 x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함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들어있는 0은 x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방정식도 함수로 생각할 거고 함수도 방정식으로 생각할 거고 2차 부등식도 함수로 생각할 거고 2차 함수도 2차 부등식으로 생각할 거고 그게 선생님들이 너네들한테 얘기하고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통합을 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는 게 통합의 시작이냐? 2차 함수가 이거 맞아. 이거 2차 방정식이야. 여기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 얘네들이 똑같아. 근데 y 대신에 0 써놓은 거야. 그럼 y가 0이라는 게 뭐야? x축. 그러면 나타내볼게. 결국 2차 방정식 이란 말은 결국 2차 함수에서 y는 0이니까 x축과 만나는 곳이 결국은 2차 방정식의 근이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야 그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 2차 함수와 요 식을 요걸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와 여기가 y는 0이라는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생긴 식 맞아 안 맞아? 니네 이거 둘이 만나는 곳 찾을 때 어떻게 푸니?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찾을 때 어떻게 찾아? 어떻게 풀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얘는 이제 이참수고요. 얘는 직선이거든.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찾을 때 어떤 식으로 푸냐고. 얘랑 같다고 놓고 풀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만나는 점이 여기지. 요 점이랑 요 점은 직선에도 있고 곡선에도 있는 점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같아지는 점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값하고 이 값하고 같아지는 점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풀 때 이렇게 풀지. 같아지는 곳을 찾지. 이항시켜 봤더니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지. 그랬더니 x값이 4가 나오고 x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이 결국 이 두 그래프의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자리하고 4인 자리에서 만나요. 이렇게 읽었던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면 이런 관계에 의해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알 수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판단을 그냥 판별식으로 했을 뿐이야. 어차피 2차 방정식 근 개수는 판별식으로 하니까. 자,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아까 말했죠. 그러면 이 2차 함수와 x축이랑 만나는 곳을 생각해 봤더니 얘랑 같다고 놓고 쓴 게 되는 게 이거고, 그럼 그게 2차 방정식인 거지.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 결국 얘를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x축과 같아지는, 즉 만나는 곳의 x좌표, 이게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근과 똑같은 말이야. 그냥 개념으로 이해해. 표현을. 이것도 이해돼요? 아니도 이해되냐?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 거야 결국.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2차 방정식이란 결국 이 2차 함수와 x축과 만나는 그 점의 x좌표를 구하게 된 거야. 그게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칠까? 오케이? 자, 생각을 해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와 베타가 근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되겠구나. 너네가 본 그 그림이 내가 직선이라고 했는데 x축도 직선이고 y축도 직선이야. 그러니까 이 x축도 직선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얘기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해된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하고 갈게. 여기까지 돼? 그럼 봐봐. 지금 여기 얘기한 거는 방정식 얘기는 그래프와 x축이라고 하는 것에 만나는 점, 요 점의 x좌표, 요게 2차 방정식의 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이게 확장이 되면 직선이 맨날 요렇게 생긴 놈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아까처럼 2차 함수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직선 이렇게 만나는 걸 생각해 볼게. 얘가 y는 잘 들어봐. 이제 이거는 ax제곱, 여기까지 대답할 수 있으면 끝납니다. 요거하고 요 직선이 요렇게 생긴 직선이야. 근데 요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두 개가 알파와 베타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교점 찾을 때 얘를 둘을 어떻게 같다고 놓고 풀었지.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하고 요 직선이랑 만나는 점을 이렇게 찾을 거예요. 한쪽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여기 mx가 이사 가니까 이렇게 될 거야. 요 n도 이사 갔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결국 이 두 개 같아지는 점이 바로 방정식으로 처리했으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라고? 알파와 베타가 됩니다. 오케이. 봐봐. 이제 마지막이야. 그러면 선생님 얘랑 얘랑 만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요만큼이 fx라고 하는 2차 함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무슨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고? 0이라는 게 방정식 부등식에서 0은 무슨 뜻이라고? x축. 자, 그러면 원래는 이 2차 함수와 요 직선이 만나는 점에 해당되는 게 알파 베타라는 게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돼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결국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와 x축 만나는 점이 이 두 점인 거예요. 즉 얘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서 알파 베타 x축이고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알파인 요 위치가 이렇게 내려온 거고 요 베타인 위치가 이렇게 내려온 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럼 내가 모습을 볼게.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바꾸면 X축처럼 얘를 X축처럼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야. 같은 얘기야 이게. 오케이? 그래서 너네가 배운 그 얘기를 쓸 때 이 얘기를 써준 거고 그림이. 그러면 사실은 위치 관계니까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만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런 직선이면 만나지 않는다가 돼버렸다. 그 얘기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이 근의 개수를 셀 때 판별식을 사용했으니 요렇게 생긴 거를 표현할 때 만약에 이게 2차 함수고 이게 이렇게 된 거라면 이 방정식의 판별식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y 원래 방송하는 사람들은 카메라 등지면 안 되는데 가끔 내가 등을 질 때가 있어. 다시요. 이게 2차 함수고 이게 x축일 때 이렇게 지나간다면 요걸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풀면 근이 몇 개가 되는 거라고? 두 개.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으로 따졌을 때 판별식의 부호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고? 양수. 그거 써준 거야.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x 생겼는데 x축이 이렇게 있다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건 방정식으로 근이 하나란 뜻이 되고 그러니까 그 식의 판별식으로는 0이 되고 그 얘기를 계속 써주신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x축과 만나지 않고 방정식으로는 근이 없고 허근이죠. 헤이 너 터졌냐 너. 자, 너네 함수는 실수만 다룬다는 건 알고 있니? 네. 함수는 실수만 사용하는 거야. 허수 사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는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근이 없다에 해당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가짜 근은 표시가 안 됩니다. 만나는 점으로. 그래서 요거는 판별식이 음수. 자, 그럼 마지막 얘랑 얘 관계라면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나오는 상태일까요? 얘랑 요 직선이라면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양수가 되는 케이스겠죠. 만약에 이 직선이었다면 판별식이 0으로 계산되는 2차식이었던 거. 만약에 이 2차 함수랑 이 3번 직선이었다면 만나지 않는 경우니까 이렇게 쓴다는 게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랑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와도 결국은 이 얘기를 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배운 내용 전체입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어디까지 했다고 내가 얘기를 들은 거냐면 유형 1번과 2번, 3번까지 한 게? 유형 3까지 배운 걸로 돼 있고요. 제목 보면 알겠지만 유형 4와 유형 5와 유형 6 전부 다 지금 배운 내용으로 하게 된다. 어서 들어와. 아이고. 조금 괜찮아? 아픈데 그냥 참고 나온 거 아니야? 여기 수업 못 들었는데 또 딱 못 들었네. 일단 그래요. 뭐 앞에 빠진 부분에 대한 얘기 따로 좀 얘기할게. 자, 여기까지가 오늘 그 저번 시간까지 수업했던 내용이고 그걸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곳은 유형 6까지는 풀 수 있다. 자, 지워볼게요. 여기도 하나 찍고 자. 그럼 이렇게 할게. 니네 과제한 걸 이제 쳐다보고 선생님 다른 건 다 되던데 요 문제는 안 되던데요? 하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요. 저기 본교재랑 부교재 상관하지 말고 있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일단 부교재 질문이 나와서 그거를 먼저 좀 해볼게요. 부교재 267번? 조금 어려웠겠는데 이거? 잘 풀어냈어? 잘 안 됐어? 자, 부교재 267번 설명해볼게. 좀 복잡하긴 한데 조금 어려운 설명이지만 한번 들어봐봐. 이 상이라고 돼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금 난도 있는 문제 할 때는 이런 지금 풀이 방법이 자주 쓰이니까 일단 설명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 이 그림을 봤더니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267번이에요. 이게 fx예요. 만나는 점 봤더니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거야. 자, 그리고 직선이가 하나 있어. gx라고. 그 gx가 여기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y는 gx. 그러면 이제 여기 만나는 점이 여기라고 알려준 거고, 근데 또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 있는데 요 점의 x좌표를 감마라고 지금 해놓은 상태. 자, 그 다음에 힌트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은 사실은 감마, 콤마, f 감마라고 써도 되고, 근데 요 점은 gx에도 있으니까 감마, 콤마, g 감마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사실. 힌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이고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2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g 제로가 또 하나 힌트가 이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알고 싶은 게 f란 함수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 숫자 다 더해서 집어넣고 계산하면 뭐가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죠? 자, 일단 이 문제 사용되든 안 되든 이 정도는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fx를 쳐다봤어. x축과 어디하고 어디에서 만나죠?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나지. 그러면 이 fx가 2차식인데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 아까 한 얘기죠.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지만 아래로 블록인 거 확실해요. 근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이 2차 함수식을 이렇게 쓰는 거에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오케이. 또 하나 gx도 볼게요. gx는 직선인데 일단 어디를 지나가? 알파 콤마 0 지나니까 얘도 1차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근이 알파인 거라고. 그럼 gx는 최고차항 계수는 잘 모르지만 알파를 지나가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식이에요. 자, 요 정도 생각할 수 있느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fx랑 gx랑 만나는 점의 x좌표가 감마지. 그러면 fx하고 gx가 같아져요 이렇게 식을 쓸 텐데 결국 이 식이 gx를 이항하면 요렇게 방정식처럼 생기죠. 아까 했던 얘기예요. 둘이 갖다가 놓고 풀면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 f 그림과 g 그림이 만나는 점이 근이 되는데 f랑 g랑 만나는 점에 x좌표 두 개가 있어요. 누구랑 누구죠? 이 f랑 g랑 만나는 교점, 만나는 점에 x좌표 두 개가 있다. 누구랑 누구니? 알파하고 감마죠. 알파인 x가 알파인 점에서 만나고 x가 감마인 점에서 만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니네들은 어떻게 또 식을 쓸 수 있어야 되냐면 fx 빼기 gx가 얘는 2차이고 얘는 1차예요. 근데 2차 계수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p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fx 빼기 gx도 2차식 맞니? 생각해봐요. fx 빼기 gx 2차 맞아 안 맞아? 2차식 빼기 1차식이야. 맞죠? 그러면 2차식의 계수는 얘 따라갈 거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쓰기가 힘들 텐데 너네가 이제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를 풀거나 조금 더 난도가 올라가면 이 그림을 보고 이 정도 내용은 너네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치? 이러면 실력이 많이 는 거예요. 이해는 되는겨? 용서가 안 될 뿐이죠. 소연이도 남자친구 있잖아. 남자친구 있잖아. 가끔 널 속삭이게 하지만, 그죠? 아, 뭐 잘못해놓고 와서 막 사정사정 하겠지. 아, 그게 아니고 사실 막 변명 막 하잖아요. 들어보니까 또 상황은 이해가 돼.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용서가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해는 요걸로 하는 거고 용서는 요걸로 하는 거죠.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 이해는 니네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는지는 달라, 사람마다. 근데 용서도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어쨌든 문제 푸는데 아무 관계 없어도 이 식을 보고 이런 정도를 좀 생각해서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원이야! 어디 갔다 왔어? 오케이. 자,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라는 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 요 길이가 3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베타를 알파 더하기 3이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여기 알파 더하기 3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감마 마이너스 베타도 감마를 갖다가 베타 더하기 2로 쓴다면 어차피 베타가 알파 플러스 3이라면 이게 두 칸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얘는 알파로부터 5칸 간 자리이므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자, 이게 알파 플러스 5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하는 짓이 무슨 얘기랑 사실 같아지고 있냐면 알파, 베타, 감마 문자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알파라는 한 문자로 통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도 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문자 많으면 니네가 힘들어 어차피. 그래서 사실 얘도 x-에 알파 플러스 3 써도 되고 여기도 x-에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바꿔놓으면 다 알파에 대한 2차식이나 1차식처럼 된다. 오케이.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그 힌트는 여기까지가 다이고 여기서부터 그런 요 관계를 이용해서 이 알파라는 게 얼마인지 정해지기만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식을 써볼게. 요 식은 이제 요까지 이용해서 fx는 p에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에 알파 더하기 3 가는. 오케이. 그 다음 gx는 q에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요 식을 갖다가 얘처럼 fx 빼기 gx 이거 뺐다고 생각하고 써보면 fx 빼기 gx는 p에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고 빼기 q에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혹시 이거
공통으로 x-알파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면 P에 x-의 알파 플러스 3과 빼기 Q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요 식이 fx 빼기 gx가 이제 빼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아까 이 두 식의 관계를 이렇게 교점이 된다는 걸로부터 이렇게 쓰는 걸 해봤단 말이지. 그럼 이 여기 있는 fx 빼기 gx랑 얘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이 같은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x-알파는 여기 있으니까 요 식이 요 식과 똑같다고요. 그럼 내가 똑같은 부분만 써볼 테니까 보세요. P의 x-알파 더하기 3에 빼기 q 얘가 P의 x-감마 즉 x-의 알파 더하기 5 얘랑 같은 내용이지. 감마 대신에 그냥 알파 플러스 5 쓴 거예요. 나와서 요거만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px에 이거 좀 어려운 식으로 내가 쓰겠다. px에 이건 좀 어려울까 싶기도. 하나를 그럼 이용해서 먼저 쓰고 한번 가볼까? 좋아요. 비교하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할게. 이 힌트를 먼저 적용하는 게 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G0가 마이너스 2입니다를 한번 이용해 볼게. 여기서 G0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Q알파가 되는 거야? 이것도 별로네.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식이 이거고 이 식이 이거고 그러니까 이 식이 되는데 아까 요 같다고 놓고 풀었을 때 결과로 보면 이 식과 같아서 비교를 해주고 싶은데 대입을 좀 문자가 많아서 좀 정리하고 들어가려 했더니 아니면 조금 더 조금 더 쉽게 갈 게 없을까? 세 칸 차이 나고 두 칸 차이 나니까 당연히 이 식은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두 개가 만나는 점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5 차이 나는 거. 그러면 감마 요걸 이용하는 게 그러면 제일 낫겠구나. 자, 그러면 안 되겠어. 요 식을 비교하는 건 좀 나중에 하고 요 식으로 갈게요. 근데 지우면 괜찮아. 지금 문자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좀 정리하고 갈게요. 요걸 그냥 같은 점이니까 비교할게요. 감마는 사실 아까 얼마랑 똑같았냐면 알파 플러스 5죠. 그럼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5를 집어넣고 써볼게요. F 요 식에다가 여기가 알파 플러스 3으로 쓸게요. 이러면 딱 나올 것 같아서 자, 여기 식에다가 알파 플러스 5 집어넣을게요. 그럼 P 곱하기 여기다 알파 플러스 5 집어넣으면 알파 플러스 5 집어넣고 쓸 거야. 여기 알파 플러스 5 집어넣으면 알파 플러스 5 빼기 알파 그럼 얼마? 5. 여기다 알파 플러스 5 집어넣으면 알파 플러스 5 빼기 알파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5 빼기 알파 플러스 3 알파는 죽고 5 빼기 3이니까 2 그죠? 그러니까 10p 오케이? 10p 자, G에다가 집어넣고 쓸게요. G 알파 플러스 5 그럼 G가 여기잖아. 그럼 일단 알파 플러스 5 집어넣으면 5죠. 5Q죠. 5Q. 그래서 PQ를 지금 내가 좀 줄이려고.
따라서 5Q가 10P니까 Q는 2P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아예 Q라는 문자 아예 사라지게. 문제 너무 많아지 보니까. 그래서 Q 대신에 2P 이렇게 집어넣고 식을 써놓는 걸로 시작. 그러면 이제 Q라는 식 없이 P로 정리되니까 이제 인식이 쉬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G0가 뭐 마이너스 2다 그런 건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정리하는 건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fx 빼기 gx는 요거 빼기 요거니까 p하고 x 마이너스 알파는 공통으로 묶어주고 그러면 요거 빼기 p까지 나왔으니까 2 이렇게 되나요? 2? 자, 이제 요식이 됐고 이제 마지막 힌트는 아까 Q0가 잠깐만. 그러면 이식 된 게 맞죠? x 마이너스의 알파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맞네. 자, 같은 식이 됐으니까요. 이제 G0가 마이너스 2 힌트만 써보면 이게 설명이 꼬이니? G0는 여기다 이제 제로 집어넣을게요. 제로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것이야? 마이너스 2p 알파. 마이너스 2p 알파. 얘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p 알파는 1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알파 값을 구해야 되는데 다 된 거 아니요? 잠깐만. 알파 값을 구하는 게 마지막인데 힌트를 안 쓴 게 있어? 왜 이렇게 꼬이지? 아, 어쩐지 문제 안 읽었어. 미안합니다. 싹 다시 시작했다. 여기다 써놓고 시작하는 바람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내가 아니 그 노트에 기록했으면 미안해. 내가 문제를 안 읽었어. 문제 중에 거기 보면 fx 설명할 때 x제곱의 개수가 얼마였어? 그거를 안 쓰는 바람에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을 얘기해놓고 거기다 대입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해요. 그럼 P가 A가 1인 거군요, 그냥. P가 이제 1이니까 이제 알파가 구해지는 게 바로 되는데 맞네.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x제곱의 개수를 P라고 놓고 써가지고 미안합니다. 요걸 안 썼어. 다시 쓸게요. 이제 fx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요. 그 다음 gx gx는 이제 최고차항 개수를 모르니까 p라고 놓고 근이 알파니까 요렇게 쓴 걸로. 에휴. 얘 때문에 했어. 계속. 자, 그러면 여기서 fx 빼기 gx 요거 이제 형태에서 아까 요거 이제 두 가지죠. 하나가 fx 빼기 gx 자체가 알파인 점과 감마인 점에서 만나니까 근이 두 개가 되니까 요렇게 써지는 식 맞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5처럼 이렇게 써지는 건 맞다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fx 빼기 gx를 써서 비교해주면 끝나는 건데 아까 그 문자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자, 그럼 여기 x 마이너스 알파가 공통.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3 얘하고 빼기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이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알파 빼기 3 빼기 p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요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비교만 해줄게. 요거 설명만 하고 끝내자. 여기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을 테니까 요 놈하고 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랑 같으려면 P가 얼마가 돼야 돼? P 값이 2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G0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 P가 2가 되니까요. P가 2가 되니까 그러면 G0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알파가 되고 그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럼 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제 끝난 거죠. 여기서 알파가 1이면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 감마는 6 이렇게 되는 거죠.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자 따라서 이제 마지막 F의 X라고 하는 놈은 X 마이너스 알파에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베타에 X 마이너스 4에 요렇게 결정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F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인데 알파가 1 베타가 4 그 다음에 감마가 6 이렇게 했으니까 알파 베타 다 더한 게 얼마야? 11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일단 이제 11 대입하고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게 정답이 되죠. 아 문제 잘못 읽고 지금 10분을 애초에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까 이 그림 보고 이렇게 식 쓰는 연습은 반드시 해둬야 된다고 강조를 했으니까 그거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해볼게요.